현재 진행 중인 금값 상승세는 단순한 투자 열풍을 넘어선 현상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639달러에서 시작해 10월 중순 4,300달러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는 4,000달러 선에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연초 대비 무려 51%나 상승한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비트코인이나 애플 주식, 심지어 올해 최고의 성장주였던 엔비디아보다도 더 좋은 성과입니다. 1979년 이후 46년 만에 금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역사적인 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현상 뒤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 진실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1979년을 되돌아보면 금값이 1월 온스당 235달러에서 12개월 만에 무려 85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단 1년간 268%나 급등한 셈이죠. 당시 상황을 분석해보면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말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과 공포감이었어요. 약 13%에 달하는 극심한 물가 상승률과 7.5%를 넘나드는 실업률이 미국 경제를 괴롭혔습니다. 여기에 이란 인질 사태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이죠. 당시 상승의 특징은 일반인들의 공황 매수가 주된 동력이었다는 점입니다. 동네 금은방마다 줄을 서서 금을 사려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심지어 치과 치료용 금리까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현재 2025년 상황은 1979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금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광경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현명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달러와 금의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둘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값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금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이죠.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달러 가치가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약 11%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는 5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에요. 15년간 지속됐던 달러 강세 사이클이 끝났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올해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는 2026년 말까지 달러가 추가로 10%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달러 약세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달러 의존도 축소 노력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들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며 자국 통화나 다른 결제 수단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달러 약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979년 금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13에서 15%에 달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이죠. 금은 공급이 제한적이라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달러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를 잃으면 같은 양의 금을 사려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지니까요.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오히려 금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한다는 점이에요. 1990년대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당시 금값은 300에서 375달러 범위에서 10년간 큰 변동 없이 횡보했어요. 인플레이션율도 초기 5.5%에서 말기 3.5%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고요. 오히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연 2.5% 수준으로 온건했을 때 금값이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현상으로 금값 상승에는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는 경제 불안정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연 3-4% 수준으로 1979년처럼 극심하지는 않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요. 이런 온건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금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건 다른 강력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러시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연구 자료를 보면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이 36,000톤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 이후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3년간 중앙은행들은 매년 1,000톤 이상씩 금 보유량을 늘려왔는데 이는 역사상 최고 속도예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외국 중앙은행들이 국제준비금에서 국채보다 금을 더 높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는 차트도 나왔습니다. 현재 중앙은행들은 지금까지 채굴된 전체 금의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금 매입이 크게 늘었어요. 이는 단순한 투자 다변화를 넘어선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서구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요. 이런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은 금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투기적 수요에 의존하던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요층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11개월 연속 금 매입을 이어가며 세계 15대 금 보유국 중 5위까지 올라섰어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말에 따르면 중국의 금 보유량이 2025년 내내 급증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면 가계의 금 ETF 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중앙은행뿐 아니라 일반 가계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서 물리적 금에 대한 수요가 미주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의 금 매입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1대1로 정책과도 연관이 있어 보여요. 실크로드 경제권에서 달러 대신 금이나 위안화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장기적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내 개인 투자자들의 금 선호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산을 다양화하려는 것이죠. 2015년 미국 달러가 외국 중앙은행 보유 자산의 66%를 차지했지만 2025년 현재는 58%로 감소했어요. 여전히 달러가 주요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은행들이 금 매입을 통해 해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정부 부채와 달리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어요. 정부가 금 빚을 못 갚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냥 자산 자체를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시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조금이나마 높여준다는 심리적 효과가 있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인식이 더욱 강화됐어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SWIFT 시스템을 대체할 독자적인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고 브릭스 국가들은 공통통화 창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당장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 수요 감소와 금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불확실성도 금값 상승의 주요 동력입니다. 제 생각에 금값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공포와 불안감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우려하며 보유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을 원하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거죠. 현재 2025년 상황을 보면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분쟁, 미중 간 무역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 고조, 주요 경제권의 정치적 불안정 등이 있어요. 게다가 미국의 정부 셧다운, 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 통화 발행 확대,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대까지 겹쳐 있습니다. 포춘지 기사를 보면 2025년 금값 50% 급등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분석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한 후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미국 주식 폭락 속에서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공포와 불안정이 닥치면 많은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워런 버핏은 금 같은 자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포의 롱 포지션을 취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정말 일반인들이 실물 금을 사고 있을까요? 이 확인해보기 위해 미국의 대형금은 전문점인 윈터코인을 방문해 사장 세스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의 답변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우리 매장에서 보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인으로부터 금 25온스를 매입할 때마다 일반인에게는 금 1온스만 판매하고 있어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특이한 현상입니다. 세스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매업자들은 늦게 움직이는 편이었거든요. 금이 급등하면 사람들이 와서 사들이곤 했죠. 그런데 지금 소매업자들은 아주 영리하게 강세장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1979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공황 상태에서 금을 사들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현명하게 고점에서 매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현재 금값 상승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해요. 세스의 매장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금은방들이 비슷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날에는 금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훨씬 많을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도세가 우세한 상황이에요. 세스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979년 당시에는 공황 매수가 금값 상승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예요. 소매업계가 금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기관이나 정부 때문일 거예요. 결국 아무도 확실하게 모르는 거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소매업계가 아니에요. 소매업계는 매우 영리하게 강세장에서 매도하고 있거든요. 미국 전역 15,000개 코인샵 대부분이 금은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두 비슷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어떤 날에는 금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훨씬 많을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도세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세스는 이건 추측이나 루머가 아니라 제가 매일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가격을 올리고 있는 주체에 대해 정부일 수도 있고 억만장자들이 벙커에 미국산 골드 이글이나 스위스산 금괴를 쌓아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런 불투명성이 오히려 금시장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어요. 세스의 증언에 따르면 소매 매수가 수요 급증의 원인은 아니고 오히려 중앙은행이나 기관 혹은 초부유층이 수요 급증을 이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약세, 중앙은행들의 사상 최고 수준 매입,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등을 고려하면 거시 경제적 요인과 더 관련이 있어 보여요. 이번 상승세는 1979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일 수 있어요. 당시는 펀더멘털보다는 투기와 공황에 기반했지만 지금은 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금값이 적정 수준이라는 건 아니에요. 구조적 변화라고 해도 가격이 펀더멘털을 앞서 달려갈 수는 있으니까요. 특히 ETF나 선물 시장을 통한 투기적 자금의 유입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실물 수요와 금융상품 수요가 함께 작용하면서 가격 상승을 증폭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구조적 변화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달러 패권 약화나 지정학적 불안정은 몇 년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금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투기적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1979년처럼 급락하지는 않더라도 과열된 분위기가 진정되면서 일정 수준의 하락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몇 달간 그리고 2026년까지 주목해야 할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해요. 경기 침체 우려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금리 하락이 일반적으로 금값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선다면 은행과 투자자들이 달러에 더 확신을 갖게 되어 금값 상승세가 꺾일 수 있거든요. 현재 지정학적 상황도 중요한 변수예요. 무역전쟁이 진정되거나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긴장이 완화된다면 세계 전체에는 좋겠지만 금 가격에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소매 수요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윈터코인의 세스와 계속 대화해볼 예정이에요. 소매 수요가 그의 25대1 비율보다 증가하기 시작하면 금 가격이 더 급등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거쳐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세스는 카메라가 꺼진 뒤 정말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 금 가격이 온스당 9,000달러까지 오르거나 2,500달러까지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금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분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체 투자나 원자재의 3%, 5%, 심지어 10%까지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재산을 금에 몰빵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입니다. 금 차트를 보면 10-20년간 거의 수익이 없거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시기도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12년 2월에 금 1온스를 1,788달러에 샀다면 2020년 6월까지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 이후 급등해서 지금은 큰 수익을 얻었겠지만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는 점은 분명해요. 금 투자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물 금을 살지, ETF를 살지도 고민해볼 문제예요. 실물 금은 보관이나 보험 비용이 들지만 진짜 소유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요. ETF는 편리하지만 금융회사의 파산 위험이나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요. 경제적 불안정에 대비하고 싶다면 실물 금의 비중을 늘리고
단순한 투자 수익을 원한다면 ETF나 선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 가능한 강세장인지 아니면 1979년의 재현인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금값 상승이 46년 전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인의 공황 매수가 아닌 중앙은행과 기관들의 전략적 매입이 주도하고 있죠. 달러 패권의 점진적 약화, 지정학적 불안정의 장기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우려 등이 금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런 요인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금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투기적 요소와 거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현재 가격이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적정 수준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온스당 4,000달러라는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요. 금이 만능 투자처는 아니지만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경제적 독립을 응원하고 시청 감사합니다.